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한국어능력평가원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2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요즘 점점 더 피곤해져요. 1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쉴게요. 2번. 날이 더우니까 일하기가 더 힘들어요. 3번. 아마 날이 점점 더워지기 때문일 거예요. 4번. 월말이라 일이 많아서 계속 못 자고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가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찬물 마실 때 이도 시리고요. 어금니가 썩고 잇몸도 상했네요. 우선 상한 이부터 치료합시다. 잇몸 치료 기간은 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제가 2주 후에 외국 출장을 가서 한 달 후에 돌아올 예정인데 어쩌죠? 1번.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2번. 2주 뒤부터 치료를 하시면 치료 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출장 전까지 최대한 상한 이와 잇몸을 치료한 후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4번. 상한 이를 잘 치료하는 것은 물론 평소 이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가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찬물 마실 때 이도 시리고요. 어금니가 썩고 잇몸도 상했네요. 우선 상한 이부터 치료합시다. 잇몸 치료 기간은 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제가 2주 후에 외국 출장을 가서 한 달 후에 돌아올 예정인데 어쩌죠? 1번.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2번. 2주 뒤부터 치료를 하시면 치료 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출장 전까지 최대한 상한 이와 잇몸을 치료한 후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4번. 상한 이를 잘 치료하는 것은 물론 평소 이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꿈이 연기자잖아. 대학에서도 그걸 전공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나에게 법을 전공하라고 강요하셔. 아휴. 글쎄, 어려운 상황이네. 아버지랑은 진지하게 얘기해봤어? 그럼 아버지와 몇 번이나 얘기하고 내가 연기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만 하셔. 1번. 내 생각에 너와 연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2번. 아버지와 함께 연극을 보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3번. 네가 직접 연기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려봐. 4번. 나도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다시 들으십시오. 너도 알다시피 내 꿈이 연기자잖아. 대학에서도 그걸 전공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나에게 법을 전공하라고 강요하셔. 아휴. 글쎄, 어려운 상황이네. 아버지랑은 진지하게 얘기해봤어? 그럼 아버지와 몇 번이나 얘기하고 내가 연기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만 하셔. 1번. 내 생각에 너와 연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2번. 아버지와 함께 연극을 보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3번. 네가 직접 연기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려봐. 4번. 나도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3번) 문제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휴가는커녕 주말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요. 연말에 휴가가 나오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1번. 연말 연시엔 보통 사나흘의 신정 휴가가 있어요. 2번. 정말요? 그럼 이번에도 휴가는 꿈도 못 꾸겠네요. 3번. 들었어요. 직장인을 위한 휴가 떠나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4번.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휴가도 반납하고 준비한 거여서 기대가 커요. 다시 들으십시오. 벌써 12월이네요.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휴가는커녕 주말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요. 연말에 휴가가 나오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1번. 연말 연시엔 보통 사나흘의 신정 휴가가 있어요. 2번. 정말요? 그럼 이번에도 휴가는 꿈도 못 꾸겠네요. 3번. 들었어요. 직장인을 위한 휴가 떠나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4번.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휴가도 반납하고 준비한 거여서 기대가 커요. (4번) 문제입니다. 한국 콘텐츠들의 수출 증가 현상에 대해 우리는 모두 한류 열풍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실 한류 열풍이 단지 거품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류는 우리의 우려와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의 수출액은 놀라울 정도로 계속 증가하여 왔습니다. 여러 분야 중 특히 만화, 광고 부분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K-팝의 인기와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콘텐츠들의 수출 증가 현상에 대해 우리는 모두 한류 열풍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실 한류 열풍이 단지 거품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류는 우리의 우려와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의 수출액은 놀라울 정도로 계속 증가하여 왔습니다. 여러 분야 중 특히 만화, 광고 부분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K-팝의 인기와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감기는 주로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환자의 콧물이나 기침에 섞인 바이러스가 문의 손잡이같이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에 묻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입이나 코로 옮겨지면서 전염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기침이 섞인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분비물이 나오는 속도는 시속 160km에 이르고 기침 속에 바이러스를 포함한 입자는 약 3.6m를 떠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감기는 주로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환자의 콧물이나 기침에 섞인 바이러스가 문의 손잡이같이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에 묻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입이나 코로 옮겨지면서 전염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기침이 섞인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분비물이 나오는 속도는 시속 160km에 이르고 기침 속에 바이러스를 포함한 입자는 약 3.6m를 떠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인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노인보다 심장박동도 안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만지고 반려동물에게 말을 거는 행위가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경감 효과를 일으키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과의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동물요법입니다. 동물요법은 고독감과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심장계통의 질병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이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인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노인보다 심장박동도 안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만지고 반려동물에게 말을 거는 행위가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경감 효과를 일으키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과의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동물요법입니다. 동물요법은 고독감과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심장계통의 질병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이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1번. 와, 여기 정말 좋은데요? 공기도 좋고 시원하네요. 그렇죠? 야유회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2번. 다음 주말에 우리 동아리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세요.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 장소가 달라질 것 같아요. 3번. 내일 야유회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늦지 말고 오셔야 해요. 그럼요. 내일은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4번.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는 공원에 산책을 다녀왔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와, 여기 정말 좋은데요? 공기도 좋고 시원하네요. 그렇죠? 야유회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2번. 다음 주말에 우리 동아리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세요.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 장소가 달라질 것 같아요. 3번. 내일 야유회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늦지 말고 오셔야 해요. 그럼요. 내일은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4번.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는 공원에 산책을 다녀왔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8번 문제입니다. 1번. 오랜만에 아들이랑 산에 오르니 정말 좋구나. 네, 저도요. 맑은 공기를 마시니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2번. 벌써 해가 지고 있구나. 산에서는 날이 빨리 저물지. 그러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일찍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요. 3번.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지? 적어도 30분은 더 걸어야 할 것 같아요. 4번.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좋은걸? 그래요, 엄마. 우리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오랜만에 아들이랑 산에 오르니 정말 좋구나. 네, 저도요. 맑은 공기를 마시니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2번. 벌써 해가 지고 있구나. 산에서는 날이 빨리 저물지. 그러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일찍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요. 3번.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지? 적어도 30분은 더 걸어야 할 것 같아요. 4번.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좋은걸? 그래요, 엄마. 우리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구 번 문제입니다. 1번.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갑자기 회의를 하는 바람에.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배고픈데 빨리 시키죠. 2번. 지금이 몇 시예요?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해줘야죠. 미안해요. 금요일 저녁이라서 차가 너무 막혔어요. 3번. 차를 주문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이 밀려서요.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4번. 지난번에도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김 대리가 이해해요. 이 대리가 늦는 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1번.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갑자기 회의를 하는 바람에.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배고픈데 빨리 시키죠. 2번. 지금이 몇 시예요?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해줘야죠. 미안해요. 금요일 저녁이라서 차가 너무 막혔어요. 3번. 차를 주문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이 밀려서요.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4번. 지난번에도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김 대리가 이해해요. 이 대리가 늦는 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십 번 문제입니다. 초콜릿이 비만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유럽 9개국에 사는 12에서 17세 청소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초콜릿 소비와 복부 비만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초콜릿을 많이 먹는 청소년이 먹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복부 비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는 초콜릿에 함유된 성분 중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초콜릿이 비만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유럽 9개국에 사는 12에서 17세 청소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초콜릿 소비와 복부 비만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초콜릿을 많이 먹는 청소년이 먹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복부 비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는 초콜릿에 함유된 성분 중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의 주의 사항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시작 시간은 9시이며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mp3, 전자사전과 계산기, 라디오 등은 물론 스마트 시계도 안 됩니다. 문제지는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므로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A형이라 하더라도 홀수형과 짝수형이 있으므로 자기 책상에 적혀있는 홀수형, 짝수형 구분에 맞게 시험지가 정확히 배부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학 입학 시험의 주의 사항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시작 시간은 9시이며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mp3, 전자사전과 계산기, 라디오 등은 물론 스마트 시계도 안 됩니다. 문제지는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므로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A형이라 하더라도 홀수형과 짝수형이 있으므로 자기 책상에 적혀있는 홀수형, 짝수형 구분에 맞게 시험지가 정확히 배부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의 초가집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초가집 하면 아마도 농촌과 민속문화, 전통 등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가집의 전부는 아닙니다. 초가집은 농촌 중심의 생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볏짚, 소나무, 진흙 등 자연의 재료를 인위적으로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집입니다. 지붕을 만드는 짚은 가벼워서 기둥의 압력을 적게 줍니다. 짚을 받쳐주는 것은 소나무 기둥인데 그 속에는 썩지 않는 송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송진이 소나무 속을 잘 썩지 않게 만들어 초가집을 오랫동안 지탱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한국의 선조들은 자연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용하여 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이 알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의 초가집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초가집 하면 아마도 농촌과 민속문화, 전통 등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가집의 전부는 아닙니다. 초가집은 농촌 중심의 생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볏짚, 소나무, 진흙 등 자연의 재료를 인위적으로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집입니다. 지붕을 만드는 짚은 가벼워서 기둥의 압력을 적게 줍니다. 짚을 받쳐주는 것은 소나무 기둥인데 그 속에는 썩지 않는 송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송진이 소나무 속을 잘 썩지 않게 만들어 초가집을 오랫동안 지탱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한국의 선조들은 자연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용하여 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이 알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신경을 좀 쓰면 속이 불편해져 화장실 가야 하는 분 많으시죠?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최근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불편해졌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면 나아지는 증상이 한 달에 3번 이상 석 달 넘게 지속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만성 피로, 소화기능 장애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맵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커피나 술 등도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걷기는 장애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것은 예방법이자 동시에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신경을 좀 쓰면 속이 불편해져 화장실 가야 하는 분 많으시죠?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최근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불편해졌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면 나아지는 증상이 한 달에 3번 이상 석 달 넘게 지속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만성 피로, 소화기능 장애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맵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커피나 술 등도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걷기는 장애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것은 예방법이자 동시에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회사에 지각했어.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편할 텐데. 그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그래. 난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 막힐 일도 없고 운동도 돼서 좋은 것 같아. 에너지 절약까지 되고. 자전거? 좋은 생각이긴 한데 겨울이라 춥고 치마 입고 자전거 타기도 좀 불편해. 내일은 30분 일찍 나와보려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회사에 지각했어.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편할 텐데. 그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그래. 난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 막힐 일도 없고 운동도 돼서 좋은 것 같아. 에너지 절약까지 되고. 자전거? 좋은 생각이긴 한데 겨울이라 춥고 치마 입고 자전거 타기도 좀 불편해. 내일은 30분 일찍 나와보려고. (15번) 문제입니다. 아빠가 재미있는 놀이 하나 가르쳐 줄까? 와, 재밌겠다. 어떤 건데요? 여기 말판을 보렴. 여기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지? 먼저 출발점이 모두 6칸인데 하나의 칸에 자신의 말을 2개씩 올려놓은 다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앞으로 이동시키면 돼. 모든 말이 도착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겨루는 놀이지. 아, 이제 알겠어요. 엄마랑 동생도 불러서 같이 해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빠가 재미있는 놀이 하나 가르쳐 줄까? 와, 재밌겠다. 어떤 건데요? 여기 말판을 보렴. 여기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지? 먼저 출발점이 모두 6칸인데 하나의 칸에 자신의 말을 2개씩 올려놓은 다음 2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앞으로 이동시키면 돼. 모든 말이 도착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겨루는 놀이지. 아, 이제 알겠어요. 엄마랑 동생도 불러서 같이 해봐요. (16번) 문제입니다. 어제 잘 못 잤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한 번 깨면 다시 잠이 들기가 어려워요. 불면증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도 잠을 자기가 힘드네요. 약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불면증에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 그래요. 대추는 뇌의 호흡과 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대요. 그리고 대추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달여 먹는 게 좋대요. 이때 팥뿌리도 같이 섞어서 달여 마시면 편하게 잠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잘 못 잤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한 번 깨면 다시 잠이 들기가 어려워요. 불면증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도 잠을 자기가 힘드네요. 약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불면증에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 그래요. 대추는 뇌의 호흡과 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대요. 그리고 대추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달여 먹는 게 좋대요. 이때 팥뿌리도 같이 섞어서 달여 마시면 편하게 잠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이렇게 굶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굶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과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속성으로 다이어트를 해서도 안 됩니다. 살 빼는 약은 개인에 따라서는 식욕을 잃게 하며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속성 다이어트는 아주 짧은 기간에 빠른 결과를 약속하지만 줄어든 체중이 항상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쁜 방법입니다. 안전하게 체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참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체중을 줄이려고 이렇게 굶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굶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과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속성으로 다이어트를 해서도 안 됩니다. 살 빼는 약은 개인에 따라서는 식욕을 잃게 하며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속성 다이어트는 아주 짧은 기간에 빠른 결과를 약속하지만 줄어든 체중이 항상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쁜 방법입니다. 안전하게 체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참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실제로 젊은 연령층에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아닌가 하고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의 주된 증상 중 하나가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입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은 의욕도 떨어지고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치 기억력이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치매는 실제로 기억세포들이 손상되고 죽어서 기억 저장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우울증의 기억력 저하는 주의 집중력이나 기억을 잡아내는 능력들, 그런 능력들이 저하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제로 젊은 연령층에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아닌가 하고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의 주된 증상 중 하나가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입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은 의욕도 떨어지고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치 기억력이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치매는 실제로 기억세포들이 손상되고 죽어서 기억 저장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우울증의 기억력 저하는 주의 집중력이나 기억을 잡아내는 능력들, 그런 능력들이 저하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아이가 규칙을 지켰을 때 엄마가 충분히 칭찬하지 않으면 아이는 꾸준히 그 규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에도 적절히 대응해야지 아이에게 무작정 화를 내거나 소리부터 질러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잘 지켰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어긴 경우에는 규칙과 관련된 특권을 빼앗는 것이 적당합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1시간만 본다는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그 이튿날 텔레비전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만 본다는 규칙을 어겼는데 난데없이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는 규칙과 그 대가를 연결시켜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가 규칙을 지켰을 때 엄마가 충분히 칭찬하지 않으면 아이는 꾸준히 그 규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에도 적절히 대응해야지 아이에게 무작정 화를 내거나 소리부터 질러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잘 지켰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어긴 경우에는 규칙과 관련된 특권을 빼앗는 것이 적당합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1시간만 본다는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그 이튿날 텔레비전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만 본다는 규칙을 어겼는데 난데없이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는 규칙과 그 대가를 연결시켜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활의 중요한 기능은 화살을 멀리 날리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각궁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개발된 각궁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활에 비해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시위를 걸기 전에 각궁은 양쪽 끝이 맞닿아 있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 각궁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시위를 걸면 탄력을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궁은 스스로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각궁은 화살을 쏘는 순간의 충격을 자체적으로 잘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활에 비해 길이가 짧습니다.
이것은 몽골과 같은 기마민족이 쓰는 형태로 말을 타고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활의 중요한 기능은 화살을 멀리 날리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각궁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개발된 각궁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활에 비해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시위를 걸기 전에 각궁은 양쪽 끝이 맞닿아 있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 각궁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시위를 걸면 탄력을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궁은 스스로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각궁은 화살을 쏘는 순간의 충격을 자체적으로 잘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활에 비해 길이가 짧습니다. 이것은 몽골과 같은 기마민족이 쓰는 형태로 말을 타고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21번부터 30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에 질문이 2개씩 있습니다. 21번과 22번 문제입니다. 부탁을 하고 거절을 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화법연구소의 김승우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장님, 부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부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말을 사용해서 부탁하는 내용과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혹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부탁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미리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부탁을 하는 것보다 거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요. 그럼 부탁을 거절하는 자신만의 방법도 있나요? 저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가장 빨리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부탁을 하고 거절을 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화법연구소의 김승우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장님, 부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부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말을 사용해서 부탁하는 내용과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혹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부탁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미리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부탁을 하는 것보다 거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요. 그럼 부탁을 거절하는 자신만의 방법도 있나요? 저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가장 빨리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3번과 2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의 월급만으로는 그 비싼 집값과 생활비 등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문제에 앞서 부조기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청년 실업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사회만을 탓할 것입니까? 사회가 만든 눈높이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만 무조건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출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처음 입사했을 때 초봉이 120만 원입니다.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월급은 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에서 한 달 사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228만 원 듭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의 월급만으로는 그 비싼 집값과 생활비 등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문제에 앞서 부조기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청년 실업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사회만을 탓할 것입니까? 사회가 만든 눈높이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만 무조건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출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처음 입사했을 때 초봉이 120만 원입니다.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월급은 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에서 한 달 사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228만 원 듭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25번과 26번) 문제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수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인 경우에는 초범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 보호자 관리 책임의 소홀만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의 경우에는 미성년의 법률 적용이 아니라 성인과 같은 법률 적용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의 대부분은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강력한 법률적 처벌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때로는 강력한 법보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불안한 범죄의 경계에 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수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인 경우에는 초범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 보호자 관리 책임의 소홀만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의 경우에는 미성년의 법률 적용이 아니라 성인과 같은 법률 적용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의 대부분은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강력한 법률적 처벌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때로는 강력한 법보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불안한 범죄의 경계에 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번과 28번) 문제입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 단계에서 보면 36개월이 지나 세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유창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이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꿈을 꾼 것과 생각한 것,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바람이나 상상, 꿈을 꾸었던 내용이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느껴지므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거짓말을 뜻없는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4살에서 5살 사이에 나타나는 이 뜻없는 거짓말은 아이의 첫 스토리텔링 시작의 신호이며 아이의 언어와 지능이 발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뜻없는 거짓말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의 언어 발달 단계에서 보면 36개월이 지나 세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유창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이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꿈을 꾼 것과 생각한 것,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바람이나 상상, 꿈을 꾸었던 내용이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느껴지므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거짓말을 뜻없는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4살에서 5살 사이에 나타나는 이 뜻없는 거짓말은 아이의 첫 스토리텔링 시작의 신호이며 아이의 언어와 지능이 발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뜻없는 거짓말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29번과 30번) 문제입니다. 이 기사 좀 봐.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대. 피해 아동들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에게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아? 강력한 법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그나마 아동학대의 당사자들인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 이미 아동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은 있잖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물론 심한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강하게 처벌해야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해자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상담 같은 것들을 받게 해서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물론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하면 경찰관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거야. 어쨌거나 피해 아동이 가정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사 좀 봐.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대. 피해 아동들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에게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아? 강력한 법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그나마 아동학대의 당사자들인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 이미 아동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은 있잖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물론 심한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강하게 처벌해야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해자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상담 같은 것들을 받게 해서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물론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하면 경찰관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거야. 어쨌거나 피해 아동이 가정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상으로 듣기 시험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